일단 근계간에 의해서 합과 곱은 꺼내줘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듀근의 곱은 3이다. 요거는 써두는 건데, 자, 이것만 써두고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하수야. 뭐까지 해야 될까? 근을 식에 대입한 것까지 꺼내놔야겠죠. 아까도 이용해 본 거지만은 이거 근을 대입하면은 얘가 참이 되잖아. 맞는 말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처럼 알파 제곱을 2알파 빼기 3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베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값들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자, 그리고 가끔씩 또 물어보는 게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합이랑 곱이 있잖아. 그지? 그럼 차이는 어떻게 구하지? 차? 빼는 건 어떻게 구하지? 뺀 것도 구해야 되거든? 가끔씩 묻잖아. 그지? 차이는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를 구하고 싶어요. 절대값 씌운 거를. 그럼 그거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를 몇 개를 빼면 될까? 4개야? 일부러 물어본 거야. 시험장에서 이거 2라고 많이 실수한다. 여기에다 알파 베타 4개 빼야 되는데 2 빼는 실수 많이 하니까 주의하시라는 거야. 자, 이렇게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차이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갑니다. 쉬워 보이는데 전개해주면은 뭐 1번 살짝 전개해주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2냐 한번 확인하고 했거든요. 자, 2랑 3이잖아요. 3에다가 2 빼고 1도 하면은 2 맞죠 뭐. 1번 맞습니다. 2번 그렇지. 바로 나왔잖아 차이. 자, 차이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렇게 계산할 거다. 갑니다. 2의 제곱에 4, 3, 12를 빼주세요. 4에다가 12 빼면은 마이너스 8. 맞습니다. 2번도. 세제곱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들어가겠죠. 자,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도 있고 곱셈 공식 변형도 있는데 변형으로 가는 게 편하겠지. 이거에 세제곱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자, 얘를 가져오는 이유는 합과 곱으로 모든 게 다 풀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산할 거고 또 이제 2랑 3을 이용해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앞에 2 대입해서 합니다. 8에다가 3에다가 2 곱한 걸 빼주라는 거죠. 8에다가 18을 빼주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됩니다. 맞네요. 자, 3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 넘어가자. 4번도 변형을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이죠. 4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혹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시작해도 괜찮고요. 나는 이걸로 시작할게요. 위에서 마파리를 구해놨으니까. 요거 마파리인데 마파리에다가 3을 더 빼주면은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돼. 이것도 맞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틀렸겠지? 자, 분수끼리 더하고 있으면 무슨 분 하기로 약속했었죠? 통분. 통분 기억나죠? 통분해서 보는 거야. 알파 베타로 통분. 그럼 분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을 따로 구할 수 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도 많이 해보는 거지 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를 이번엔 2개만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은 4에다가 6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네요. 너 마이너스 2고 너 3에는 3분의 마이너스 2여야지. 너 틀렸어.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거 좀 할 수 있겠죠? 차이까지? 전부 다 한번 확인하고 밑에 하나만 도전해보고 가자. 뭐 풀까? 뭐를 풀어볼까요? 우리 절대값 잘 못하잖아. 절대값 들어가 있는 녀석 한번 해볼까? 제가 너무 어렵나? 잠깐만 좀 조절해야겠네. 이거는 너무 어렵겠다. 요거 딱 좋다. 자, 598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왕중요 598번입니다.
그렇지. 엄청 빠른데? 잘했어요.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좋습니다. 다들 빠르네? 계산했어? 좋습니다. 근데요, 얘네 둘, 이거 얘네 곱하는 거죠? 아니면? 앞에 8 맞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5인가? 그럼 15 맞고, 그 다음에 2. 그거는 계산해볼까? 그러니까 이거 둘 곱하는 거 아니고 더하는 거 아니에요? 쓴 거 그대로 계산할 거지. 8에다가 30을 빼고, 2를 쓴 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저기서는 많이. 한번 확인해볼까? 2랑 5 잘 썼는데, 뭐가 틀리는가? 8에다가, 5에다가, 2니까, 30 잘 썼고, 뒤에 2 맞아? 2 맞지? 그지? 뭘 잘못 쓴 거야? 마이너스 22죠? 8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0 썼고, 앞에 분모 볼까 그러면은 5에다가 2를 빼야죠. 2를 빼야죠 저기. 어디요? 5 더하기 2가 아니라 저기 분모 5 빼기 2죠. 마마니까. 근데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A 더하기 B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플러스잖아. 원래 저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지?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럼 되겠다. 네. 정답 1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다들 확인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형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터프는 좀 넘어가는데 몇 개는 좀 풀어드릴게. 요게 602번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자, 602번부터 몇 개만 더 풀어보자. 자, 칠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또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금기간엔 꺼내놓는 게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야. 이때 우리가 원래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 이 알파 베타 값이 양수거든.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양수면은 두 근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일까? 같다라는 얘기겠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양수면은 두 근의 부호가 같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는 다른 거고. 그러면은 필풀이나 마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합을 보게 되면은 합도 플러스니까 둘 다 이제 플러스라고 확실히 확정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자, 알파 베타가 이제 플러스인 걸 확인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확인해 줘야 되는 이유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음수면은 허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갈 것이고요. 이거는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서 대입을 하는 게 아니야. 얘를 각각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제곱을 치는 걸 먼저 보는 거야. 얘를 제곱해서 꺼내주면은 알파 더하기 b 곱하기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일단 제곱은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봐봐. 여기 루트끼리 곱하잖아. 루트끼리 곱할 때 얘네 둘 다 음수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었죠? 앞에서? 얘네 둘 다 음수면은 어떻게 된다? 음수의 제곱근 배웠는데 루트랑 루트랑 곱하는데 둘 다 안에가 음수야. 음수의 제곱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합쳐줘야 돼. 이거 그래서 확인한 거야,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를 마이너스 바꿔야 되는데 뭐 지금은 플러스니까 괜찮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이 루트를 합칠게요. 알파랑 베타를 앞에 써주고 뒤에 이 루트를 합쳐도 괜찮아. 둘 다 플러스니까 부호의 변화 없이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거야. 자, 계산할게요. 끝났죠, 이제? 3에다가 2 루트 1 더해주면 그냥 정답이 5입니다.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자, 이게 5라는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거의 제곱이야? 제곱이죠. 그럼 정답 몇이 됐어? 루트 5가 정답이겠죠? 정답 그래서 5가 아니라 루트 5.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비슷한 거 하나 더 풀어줄게.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603번을 한번 볼게요. 603번. 거의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부호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두 근의 부호를 해석하고 들어갈 수 있다. 자, 쓸 수 있는 거 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이요. 알파 베타는 4요. 그럼 곱을 먼저 보자. 곱이 지금 양수기 때문에 두 부호가 같다, 다르다? 같다. 가능성이 두 개야. 풀풀이던가 마마. 둘 중 하나야. 풀풀 또는 마마인데 여기를 보면은 둘이 더해서 음수기 때문에 마마로 확정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 둘 다 음수로 확정이 된 거야. 이거 지금 되게 주의해야 돼, 이럴 때는.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가볼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를 실제로 전개를 그냥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2배를 빼고 베타까지.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여기죠. 여기죠. 이번에는 얘네 둘이 곱해서 이제 합칠 거야. 루트를 합칠 건데 얘네 둘이 이렇게 합칠 때 주의해야 될 점. 둘 다 음수니까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방금 말했잖아. 둘 다 음수일 때 부호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바꾼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음수의 제곱근이잖아. 음수의 제곱근 두 개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온다 했잖아. i가 두 개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거 기억나? 기억나? i 빼기 i 빼기 i 빼고 i 뺐으니까 i 두 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1 앞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트를 두 개를 합쳐줄 때 루트 두 개를 합쳐서 가는 순간 앞에 부호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 이게 핵심이었어. 앞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칠이잖아. 가져오고 알파 베타는 4니까 2루트 4, 4잖아.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AP 부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자. 지금 알파 베타의 부호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기를 먼저 봐봐. 둘이 곱해서 양수인데 그럼 부호가 풀풀 또는 마마로 같다라는 소리지. 그때 동시에 여기 합을 봐봐. 합이 음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니까 음수란 거지. 그래서 부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둘 다 음수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또 플러스 바뀌는 거. 이제 둘 다 음수라는 거 알겠지, 저기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원래 저 제곱식을 풀면은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루트가 아직 안 합체됐잖아. 루트 두 개가 합체가 될 때 둘 다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 빠져나온다 배웠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해보자 이거야. 그지? 그럼 얘가 그냥 마이랑 마상 곱하면 6이잖아. 그지? 루트 6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거지. 네. i 빼기니까 i를 두 개 뺐으니까 이거 i 제곱 마이너스 1 앞에 붙는 거지. 네. 괜찮아? 여기까지. 해석이 아주 중요했던 문제 60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절대값도 뭐야? 그렇지. 여기 605번도 잠깐만 보고 들어갈 거야. 자, 605번도 이제 알파 베타가 그냥이 아니라 절대값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앞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저 구해야 되는 값이 있으면은 쟤를 가만히 두지 말고 여기 이제 표현해놔. 여기 밑줄 치고 양변의 제곱이라고 써놔. 양변의 제곱하여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등식은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겠다.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을 더하면은 8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물론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앞에서 근계간을 써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죠. 자, 근데요. 그 옆에 보면은 A가 양수라고 알려줬거든? 그러면은 두 개 합쳤을 때는 플러스고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 두 개의 곱은 음수야. 자, 그럼 이것도 해석을 잠깐만 해보자.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A를 0보다 작다라고 보는 순간 부호가 다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물론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더했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 이런 거 해석하는 거 괜찮아? 좀 어렵지 않아? 어렵긴 한데 일단 이해는 되니? 항상 두근의 곱을 봤을 때 플러스면 부호가 같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면은 곱이 부호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이 절대값이 포함된 등식 값이 있으면은 일단 양면에 제곱을 해보는 거야. 자, 이 상태로 제곱 들어갈게.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제곱하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생략해서 내렸습니다. 계산할 때.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가볼게요. 완전 제곱식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해서 2배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고 여기가 64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실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 x의 절대값을 제곱하든 아니면 절대값 없이 제곱하든 얘네들은 항상 같다 다르다? 같죠. 실수면 항상 같죠. x가 실수면 이게 항상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안 봐? 다른 생각하고 안 돼. 보세요. 보세요. 이거 실수면 항상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호가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좀 천천히 완전 제곱식 꼴로 그대로 내려쓰고, 얘랑 얘는 절대값을 일단은 없애줄 수 있어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과 같으므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절대값을 풀 수는 없는데, 합쳐줄 수는 있어. 내용물을 알파, 베타, 곱으로 합쳐줄 수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 다음엔.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제 남은 절대값은 얘 한 명이잖아. 그지? 우리가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되겠지. 알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봐. 알파, 베타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음수였지. 음수였잖아, 분명히. 그지?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얘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풀어, 거꾸로. 얘가 음수인 게 이제 확실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계산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거 모두 다 풀어본 결과 좌변이 지금 다시 이렇게 묶이잖아.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차이의 제곱으로. 따라왔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아까 알려줬잖아. 항상 플러스랑 곱으로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다. 4개를 빼야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자리에 앞에다 꺼내둔 걸 대입을 할게요. 얘는 A입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입니다. 마마플 12A 그게 64입니다. 바로 이항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64는 0이다. 이렇게 A에 대한 2차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인수분해 들어가시면은 11에다가 16에다가 4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6 또는 4 둘 중 하나인데
맨 처음에 A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정답 A 값은 4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4인 걸 알겠으니까 쟤만 좀 처리를 하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또 변형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죠. 대입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지금 A가 4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4의 제곱 16이고 알파 베타는 마 3A니까 마 12가 되겠죠. 마 12 대입하면 24. 따라서 정답은 4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A 값을 구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어? 한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두근의 곱을 보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등식을 받았을 때는 양변을 제곱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제곱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다 보여줬습니다. 절대값의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절대값의 제곱.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제곱과 항상 같으니까 바로 풀어서 내려주는데 여기를 합쳤을 때 얘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이 뒤부터는 그냥 연산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까지.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602번 라인부터 좀 풀어봤고요. 정리하고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13번 넘어가 보자. 다음 미지수 구하기. 이거는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606번 먼저 한번 도전해볼까요? 기본 유형이니까. 자, 시간 1분 드립니다. 두 글이 나와 있으니까 근계간을 이용해서 A랑 B를 먼저 꺼내주고 그 밑에 있는 식을 완성을 시켜주면은 근계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게 보면은 A분의 B입니다. A분의 B를 바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 맞췄어? 응. 2이 더하면은 마 3. 그럼 A가 몇이지? 3. 3.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잘했어요. 마무리 바로 할 수 있는데? 곱이니까 A분의 B가 정답이겠지. A분의 B 그냥 계산해서 정답 골라주자. 계산했어? A분의 B 하면 뭐 나와? 그렇지. 뭔가 다른데? A 몇 나왔네? B는 어디 있어? B가 마 18이네? 그지? B가 마 18이겠지. 아니지, 18이지. 10회 나눠서 아. 해서 마이너스 맞잖아, 그지? 잠깐만, 왜 정답이 둘로 나뉘지? 1번 나온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에? 1번 아닌데? 아니, 많이들 1번 나왔는데, A 몇 나왔어? 3. 3 맞고, B는 몇 나왔어? 마이너스 6. 다른 곱해야 됩니다. 마 3이랑 6 곱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b입니다. b가 몇이죠? b는 18 나와야 됩니다. 18 플러스 18.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나와야겠죠. 괜찮아요? 자, 계산 좀 주의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거 별거 없다, 유형은. 한 문제만 풀면 되겠다. 다음, 유형 15번 넘어가자.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야. 자, 여기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근계간을 꺼내는 게 일수이고 여기까지 하고 끝내지 말랬어. 그 다음에 근도 대입하랬죠, 식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것도 이용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베타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얘도 이용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얘네를 쭉 내려 써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지, 이제. 앞에. 그러니까 앞에 쟤네 4명을 봐봐. 3알파 옆에 알파분의 1을 묶어서 이렇게 짝꿍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과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만 알 수 있으면 정답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얘 바로 만들러 갈게. 여기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는 순간 알파 마이너스 6 더하기 알파분의 1, 그것은 0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6이 됩니다.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은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도 마찬가지로 6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6을 더해주면은 6, 4, 24가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대입한식을 좀 변형을 할 수 있다. 한번 확인했고요. 자, 밑에 좀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611번. 지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시간 1분. 이거 안 지우시면 안 돼요? 천천히 풀게 하세요. 식에 알파를 대입을 하고 알파 제곱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거기서 알파 제곱만 남기고 넘겨야지. 알파 제곱은 그래서 걔로 바꿔주는 거야, 알파 제곱을.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 응? 그러니까 전체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알파를 대입을 했죠. 네. 그 우리가 베타도 마찬가지고. 베타는 지금 하지 말자. 우리 알파라고만 했잖아, 일단 이 문제는. 그럼 알파 제곱만 남기고 넘겨볼까? 이항을 해볼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식의 알파 제곱들이 있잖아, 그치. 그 자리에 그냥 마삼알파 마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알파 제곱 자리에 알파 제곱도 뭘 대입해요? 마삼알파 마치를 대입을 하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네. 정리하면 엄청 쉽게 나올걸? 정답 바로 나올걸 아마. 풀었어? 요거 너무 어렵지. 요거 먼저 보자. 지금 근데 그게 3번이에요. 자, A가 아까 몇 나왔었지? 일단 둘이 더하면은 3이지. 이렇게 나 있어. 근데 이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두 근의 합이 식 봐봐. 식 보면은 두 근의 합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야. 식을 보면 두 근의 합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지. 근계가는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두 근의 합이. 근데 첫 번째 식. 아. 여기 봐봐. 여기 근계가 마이너스 A로 읽어야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3이라고 둬야 돼. a가 아니라. 아, 그래서 a가 마3인 거야. 그리고 b도 한번 하게 해줄게. 두근의 곱이 몇이니 지금? 두근의 곱. 마3이랑 6을 곱해봐. 마시 18. 그럼 마18이지. 마b가 마18이지 이번에. 그래서 b는 18이지. 됐어? 그래서 마6이 정답이 되는 거야. 611번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 방금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대입했는데요. 그럼 맞지? 그럼 봐봐. 쟤가 그냥 알파 빼기 7이 되지 않니? 그지? 그냥 1 더하기 1이죠. 그럼 약분을 해버리면.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자, 다들 1 더하기 1 나왔었나요? 알파 제곱에 마3 알파 마7 대입을 해주면은 이거 그냥 분모 분자 다 똑같죠? 그냥 정답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근을 대입한 후 조금 더 복잡한 식 계산하기. 넘어갑니다. 똑같은 유형이야, 그냥. 자, 613번 갑니다. 두근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우리는 x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대입을 할 수 있다. 대입한 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는 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만 남기고 넘겨주는 거지. 알파 제곱은 지금부터 2알파 마이너스 4랑 똑같은 거지.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지. 구조가 같으니까. 베타 제곱도 2베타 빼기 4로 볼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은 앞에 있는 식은 알파를 빼고 1을 더하면은 그냥 대입을 해서 계산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식이.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은 알파 빼기 3이 되네요. 알파 빼기 3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베타 빼기 3이 되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 그래서 이 식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9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끝난 겁니다. 두근의 합과 곱은 바로 꺼낼 수 있는 거잖아. 식 봐주면은 곱이 4고 합이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9까지 더해주면은 정답은 7이 되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항상 차수를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자.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조금 내려가 볼까요? 터프가 뭔가 있을 텐데 찾다 보면은 이게 유형이 꽤 많아요. 활용되는 게 많다. 보면은 자, 620번 요거 하나만 선생님 풀겠습니다. 요거 풀 테니까 그냥 필기 하시고 그 전에 거는 다 숙제로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620번. 이번에는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주어진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볼 텐데 할 수 있는 걸 먼저 할게요. 요거랑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근계관을 먼저 꺼내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은 두 번째 식에서 5 그 다음에 mn은 마이너스 2 이들을 모두 다 꺼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저 식을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좀 풀어볼게. 여기랑 여기를 각각 적당히 풀어보자 이거. m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m 더하기 알파 베타 옆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구조인데 n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해서 n 그 다음에 또 알파 베타 이렇게 각각 풀어줄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식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푼 이유가 뭘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풀고 나서 m과 n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 이유는 이 숫자를 바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숫자 값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마3과 마1이 들어가면은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m-1이 되는 거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약간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는 저 2차식 두 개를 곱한 값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전히 또 봐봐. 식이 2차식이라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이 m제곱과 n제곱을 차수를 다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m과 n은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근이잖아. 그래서 저 식에 mn을 대입을 해주면은 m을 대입을 해볼게요. m을 대입하면은 이거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m제곱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5m 더하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n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은 n제곱도 근이니까 5n 더하기와 같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m제곱과 n제곱 자리에 쟤네들을 이제 쏙 대입을 해주면은 다 끝났습니다. 5m 더하기 2에다가 3n 빼기 1. 그 옆에 똑같이 구조 똑같죠? 5n 더하기 대신 대입했고 3n 빼기 1. 계산 마무리 할게요. 2m이 남죠. 2m 더하기 1.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2n 더하기 1 똑같죠, 구조가. 자, 풀어버리면은 4mn 더하기 2로 묶어서 m 더하기 n 마지막에 플러스 1까지 왔습니다. 다 따라왔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이용했어. 자, 이제 마무리하자. 넌 몇이니? 마이너스 2요. 막8. 넌 몇이야? 5요. 5, 2, 10. 마지막에 1까지 더해주면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왔나요? 필기들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근계간을 바로 사용했고, 또 MN이라는 걸 식에 대입해서 2차식을 차수 다운 정리도 한번 해봤다. 이렇게 타프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따라왔어? 이해 안 되는 데 없어? 괜찮나? 네. 정리 다 했어? 아, 이것도 선생님 풀어줘야겠다. 623번 학평 문제. 아, 이거 좀 어려워서. 자, 밑에 623번 하나 더 풀자. 이번에는 뭔가 뒤에 표현이 많이 어렵죠? 앞에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를 받았는데 저 식이 아닌 px도 새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 px 모양을 이용해서 일단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볼게. 앞에 px x자리에 알파랑 베타 대입해주면 꺼낼 수 있는 건데 베타 곱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고 옆에 있는 것도 알파 곱하기 베타를 대입을 하면은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가 될 수 있을 거야. 일단 정리. 푼 건 괜찮지? 풀었어. 그래서 이거를 근계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항상 이제 세 가지를 내려 쓴다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두 근계간은 바로 꺼내주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얘도 마이너스 1 안 끝났어? 근을 또 대입을 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을 꺼내보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알파 제곱을 우리가 넘겨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로 볼 수 있는 거야. 똑같다고. 그럼 베타도 똑같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 알파 제곱자리와 베타 제곱자리에 대입하여 정리를 해줄 거라는 얘기야. 자, 정리해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 알파 제곱이 얘인데 얘에다가 2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가 되겠고 거기에 3알파를 또 빼게 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 베타 제곱자리에 얘를 넣을 건데 2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에다가 3베타를 빼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은 앞에는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 한 번 더 뒤에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2,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5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여기도 마이너스 5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동류항을 앞에서 묶어주자.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 더하기 2로 가서 알파 더하기 베타. 끝났습니다. 정리 따라왔어? 마무리하자. 곱과합은 꺼내놨으니까 자,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합도 마이너스 1이었네요. 자, 따라서 10에다가 2를 빼주시면 정답은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계산 과정이 좀 기니까 각자 정리를 해주시고. 623번이었습니다.